내가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게 쌍꺼풀과 단순한 이제 눈매 교정만으로는 기능적인 부분 플러스 미적인 부분이 동시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시경 이마거상술에서 그냥 단순히 뭐 박리만 해서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쓸 때 나오는 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희영의 성형노트 윤희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희영입니다. 보통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해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이마 거상술이기 때문에 이마가 이제 많이 처진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이마에 막 주름이 많거나 이마가 너무 처져가지고 이제 내가 눈을 뜨는 게 불편할 정도다, 이런 분들이 원래는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안면 거상과 같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는 수술이 이마 거상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20, 30대 분들도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요즘 그러면은 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왜 하느냐를 이제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눈 뜨는 게 힘들어서 쌍꺼풀을 통해서 그거를 개선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게 쌍꺼풀과 단순한 이제 눈매 교정만으로는 기능적인 부분 플러스 미적인 부분이 동시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눈썹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눈썹부터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꾸깃꾸깃해진 종이를 쫙 펼쳐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눈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쌍꺼풀을 이쁘게 만드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방법이랑 흉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 뭐 보통 원장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헤어라인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헤어라인 가르마를 탔을 때 요 방향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한 1.5cm에서 2cm 정도 절개선을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군데 아니면 이제 좀 필요한 경우는 4군데를 만드는데, 이마에서 거의 한 이만큼 정도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박리를 해요. 근데 그것만 해서 그냥 단순히 당기면은 쉽게 말하면 다시 빨리 원래대로 처지거든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서 그냥 단순히 뭐 박리만 해서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쓸 때 나오는 미간 근육이에요. 이 미간 근육은 보통 이렇게 가로로 생긴 근육, 세로로 생긴 근육, 요 두 가지가 이제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들을 잘 미세히 보고 박리를 통해서 근육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잘 당겨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당겨져서 내려오는 현상이 좀 덜 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이 미간 근육이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당겨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미간 근육을 제대로 잘 해결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간 근육이 너무 센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미간 근육을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미간 근육을 해결하는 게 꼭 쉬운 과정은 아닌 게, 눈 안쪽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미간 근육 사이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도 보면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미간 근육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은 단순히 뭐 박리만 해서 당긴다 라고 해서 끝나는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미세하게 잘 해줘야 되는 수술입니다. 엔도타인이라는 걸 쓰는 방식이 있고 본 터널링이라는 방식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핫한 수술이 되면서 엔도타인과 본 터널링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슈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되게 다 좋은 테크닉이고, 그래서 그냥 편하신 걸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엔도타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스파이크처럼 생긴 기성품이 나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요 뼈에다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쏙 끼우면
이 스파이크 같은 애들이 내가 당겨서 그 조직을 딱 이렇게 물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뭐 스파이크라고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잡아주는 능력도 좋고 또 시간이 지나면 녹는 물질로 제작이 돼 있어서 이 내시경 이마거상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뭐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뤘거든요. 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내시경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본터널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뼈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양쪽을 뚫어서 이제 그 구멍이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실을 넣어서 이 실로 우리가 박리한 그 근막 조직을 당겨서 고정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엔도타인은 되게 강하고 수술 자체도 뭐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그게 있지만, 반대로 엄청 만져지기는 해요. 실제로 하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녹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때까지 만져진다 라는 단점이 있고, 본터널링 같은 경우는 만져지는 단점도 없고 뭐 고정력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수술자의 어느 정도의 숙련된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방식 다 되게 좋은 거여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상담을 갔을 때 그 원장님이 선호하시고 더 잘하시는 방식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따라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는 엔도타인도 구비가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본터널링 방식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일단 요 만져지는 거 자체가 젊은 분들도 저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썩 좋다라기보다는 그게 어쨌든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제로는 본터널링 방식으로 거의 90%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런 내시경 이마거 상술 좀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이 수술은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 과정에서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은 있죠. 이제 어쨌든 이마도 그렇고 이 뒤쪽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박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잔 신경들이 좀 감각신경들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나무로 쳤을 때 나무 기둥이 아니고 잔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앞에가 아니라 이 뒤쪽이 이제 감각이 조금 더딘데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 문제여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고, 다른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절개선 부위에 이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건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과정이나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쨌든 수술 당일에는 이만큼을 다 안쪽을 드러내고 당겨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안에 피가 차거나 이제 고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술 당일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 엄청 큰 머리 수술한 것처럼 막 똘똘똘똘똘 감아놓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좀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나 이거는 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풀러드리고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붓기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뭐 회복 과정은 이 머리에 있는 실을 뺄 때까지가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머리 감는 게 조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제 감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무서워서 이제 내가 막 빡빡 감거나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적이라 일상생활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실을 빼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크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고 붓기도 생각보다 빨리 빠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유지 기간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